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비상 평가문제집 4단원 다양한 설명 방법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로 110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쌤 학생이 이제, 쌤은 왜 새벽에만 영상을 찍으세요? 라고 한다면 새벽밖에 시간이 없어요. 원래 지금이 또 이제 3시가 돼가고 있는데 이제 토요일이니까 또 6시에 기상해야 돼요. 쌤이 조금 나름 여러분을 위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쌤이 불쌍하다면 불쌍한 건 없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일단 다양한 설명 방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두 가지로 정해지는데 첫 번째로 설명 방법. 당연히 다양한 설명 방법이 이제 단원 이름이니까 설명 방법을 묻게 되겠죠. 그쵸? 근데 이 설명 방법이 이제 이 지혜가 담긴 음식 발효식품이란 글에서 이제 어디서 어떤 방식이 쓰였는지 그걸 묻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당연히 내용 일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뭐 모든 설명문 이런 비문학 문학이 아닌 그런 마찬가지죠. 일단 내용을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을 좀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쌤이 항상 말한 것처럼 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지문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기할 거 많잖아. 뭐 역사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영어도 지문을 통째로 외우지 않나 보통. 그래서 우리가 국어까지 끌으면 여러분이 너무 피곤해지지 않아? 그래서 쌤이 물론 이제 파일로 막 암기하는 친구들을 위해 파일을 만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웬만하면 우리가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건 좀 좋은 습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보를 찾아내서 여러분이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담긴 음식 발효식품 글을 보면 일단 갈래 설명하는 글 네, 설명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배웠던 뭐 문학 작품들 뭐 수필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시 이런 것들은 싹 다 이제 주관적인 글들이었어요. 근데 설명문 같은 경우는 이제 팩트, 그냥 사실을 전하는 거죠. 어떤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이란 건 누가 봐도 그런 걸 우리는 객관적이라 하죠. 그래서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글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란 거. 그다음에 논리적이란 것도 같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징 보면 구체적인 식품을 예로 들어 발효 과정을 설명했다. 그래, 발효식품을 만드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장하고 된장 그걸 만드는 과정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에서 좀 시험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김치, 간장, 된장을 이제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 예시로 들 건데 그것의 어떤 효능 같은 것도 좀 많이 물어본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중점적으로 내용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래 보면 이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예시 정의 비교 대조인과 나인 거 볼게요. 예시는 너무 쉽죠. 그쵸,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말이 나오거나 혹은 아니면 뭐뭐 등이 있다. 뭐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뭐 과일에는 사과, 배, 포도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거는 우리 예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뭐 등이 있다 이런 말이 꼭 없더라도 이제 뭔가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우리보다 예시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의 예로 김치와 된장과 간장을 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정의는 뭐 이제 너무 많이 쓰는 말이죠. 그쵸? 우리가 뜻이 뭐래요? 뜻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발효란 곰팡이나 효모 같은 미생물이 탄수화물,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발효란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뜻을 밝히는 거 우리 뭐라 한다? 정의. 그다음에 우리 비교와 대조가 나와요. 비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래요. 그래서 어느 것과 어느 것의 공통점을 말한다면 이건 뭐인 거야? 비교인 거예요. 근데 대조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 그래서 어떤 것과 어떤 것의 차이점을 말하면 이건 뭐다? 대조다. 그리고 인과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설명 방법인데 우리가 만약에 뭐뭐 때문에 이런 말 넣거나 아니 뭐 그래서 아니 뭐 그래 그러므로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아니면 뭐 왜냐하면 막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뭐가 쓰인 거다? 이 인과가 쓰인 거다. 인과는 여러분이 글을 쓰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설명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잖아, 그치?
우리가 글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려면 이 인과의 설명 방식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글에서 예시정의 비교 대조 인과가 어느 부분에 쓰였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구분과 분류와 분석이란 게 있죠. 그쵸? 평가 문제집에 나와 있나? 잠시만. 자습서에는 잘 나와 있는데 평가 문제집에는 생략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마 자습서에 예시로 나와 비상 자습서에 이제 예시로 나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국악기에서 그래서 그거는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분, 분류, 분석을 따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구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석 먼저 하자.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어느 하나의 대상을 이제 구성 요소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대상을 어떤 구성 요소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분석이라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말하자면 이제 물리적으로 쪼개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예시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뭐 개미가 있다 해봐. 나는 이 개미를 죽일 거야. 어떻게? 쪼갤 거야. 어떻게? 머리, 가슴, 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개미를 머리, 가슴, 배로 나누면 이 개미가 머리와 가슴과 배라는 구성 요소잖아. 이게 머리, 가슴, 배로 구성되는 생물이잖아. 개미란 게. 그래서 이렇게 구성 요소로 쪼개는 걸 우리 뭐라 한다고? 이제 분석이라 한다. 한 가지만 더 예시 들면 우리가 시계라 했을 때 시계를 쪼개면 물리적으로 쪼개면 어떻게 될까? 시계는 분침, 초침, 시침으로 뭐 나뉜다. 구성된다. 뭐 달인 딸에도 구성된다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계라는 것의 구성 요소를 살펴본 거예요. 시계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분침과 뭐 초침과 시침, 뭐 다른 뭐 톱니바퀴 같은 것도 있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걸 우리 뭐라 한다고? 분석이라 해요, 여러분. 그리고 구분과 분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데 쌤은 사실 구분과 분류를 굳이 나눠서 이제 이렇게 학교 교과서에서 물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여러분이 이제 고등 지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등 지문에서는 이제 오히려 구분 분류를 나눠서 말하지 않고 그냥 뭐 섞어서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쌤은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설명을 하자면 그냥 구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말하면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나누는 거, 큰 것을 작은 것을 나누는 거 우리 뭐라 한다? 구분이라 한다. 분류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것을 큰 것에 집어넣는 것을 분류라고 해요. 이렇게만 쓰면 여러분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 뭐 구분이라면 시계는 이제 뭐 아날로그 시계와 쌤 콧물이 아직도 조금 나서 양해해 주세요. 아날로그 시계와 뭐 디지털 시계 그리고 뭐 스마트워치로 나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건 분석과는 다르지. 우리 분석은 구성 요소잖아, 그치? 구성 요소를 나누는 거라며. 그럼 시계는 이제 시침, 분침, 초침으로 구성된다. 그게 구성되니까 그걸 구성 요소라 했지, 그치? 근데 우리가 구분 봐봐. 시계라는 게 이제 아날로그 시계, 디지털 시계, 스마트워치로 이제 구성된 게 아니잖아. 그치? 이건 각각 시계의 다른 종류의 시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는 것을 뭐라 한다? 구분이랍니다. 그래서 구분이란 이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제 나누는 것을 우리는 구분이라는데 이제 시계라는 큰 것에서 이제 뭐 아날로그, 디지털, 스마트워치 이런 시계보다 작은 개념으로 가고 있죠? 이런 거 우리 뭐라 한다고? 구분이라 해요. 그럼 분류는 반대로 가면 돼. 뭐 예를 들어 자, 뭐 애플워치와 갤럭시 워치는 뭐 스마트워치 속한다. 그 워치에 속한다. 이런 문장을 쓴다고 해보면 우리가 애플워치와 갤럭시 워치라는 것을 이제 종류별로 약간 비슷하니까 이제 스마트워치라는 좀 더 큰 종류에 집어넣은 거죠. 좀 더 큰 개념에 집어넣은 거야. 이제 이렇게 작은 것을 큰 개념에 집어넣는 거 우리 뭐라 한다고? 분류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분과 분류는 조금 이 설명 방법에서 만약 학교 쌤이 어렵게 내고 싶다 하면은 이쪽에서 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쌤이 이제 그 설명 방법 정리한 파일도
이제 쌤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 정리해 줄 텐데 꼭 보고서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구분, 분류, 분석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구분할 줄 알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 전통발이 슈프림 우스써. 그래서 쌤이 여기 이제 이렇게 적어놨죠. 외우는 거 아니다. 지문 보고 찾아라. 이렇게 써놨는데 내가 지문 보고 못 찾겠으면 어떻게 당장 시험을 봐야 되니까 뭐 외우세요. 근데 사실 진짜로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지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서 오답선지로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뭐 김치, 간장, 된장의 효능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좀 주의해야 될 게 김치는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암을 예방하는 거야. 된장은 암을 예방하는 게 아니야. 얘는 암을 예방하는 게 아니고 얘는 뭐 하는 데 뛰어나대요? 항암. 항암이 뭐야 얘들아? 우리가 저항하다 할 때 항자는 그치? 암의 저항. 그러니까 암을 이겨내는 식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암에 걸렸을 때 이겨내는 식품이고요. 김치는 암을 이제 아예 안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김치에서 뭐 항암 효과 이런 말을 하면 맞아 틀려? 이 말은 또 틀린 거야. 그리고 된장에서 암을 예방한다 라고 하면 틀린 거야. 그래서 이런 말장난 문제로 조금 기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좋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설명 방법은 이제 문장이나 문단뿐만 아니라 글 전체 수준에도 사용된다. 우리가 앞에 고쳐쓰기 그 민들레에서 글 전체 수준이 뭔지는 우리가 배우고 왔잖아. 그치? 이 글 전체적으로도 설명 방법이 쓸 수 있다. 이 글의 전체 수준에서 볼 때 김치와 간장, 된장의 우성을 밝히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의 우성 설명을 위한 예시다. 그래서 이 글 전체적으로 예시가 쓰인 거다. 발효식품의 예시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말도 나오고 결국 마지막에 이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을 발전시킬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설명문에 기본적인 이제 구조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뭐 출판사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보통 이제 처음, 중간, 끝이라고 나누거나 아니, 처음, 가운데, 끝이라고 나눠요. 근데 뭐 똑같은 말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설명문을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이제 처음 부분에는 어떤 얘기 들어가, 얘들아? 우리가 막 처음부터 마구잡이로 설명을 하게 된다면 독자가 좀 싫어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일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조금 주제와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주제가 뭔지는 또 밝혀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추가적으로 뭐 설명 순서를 밝혀도 돼요. 뭐 이 그릇은 아니지만 설명 순서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이제 다양한 설명 방법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계죠. 끝부분에서는 내가 그동안 설명한 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한번 뭐 해주는 게 좋겠어? 요약, 정리해 주는 게 좋겠고 우리가 이 글쓴이처럼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런 당부의 말이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글쓴이의 당부의 말은 뭐였던 거야? 우리가 뭐 마지막에 보겠지만 된장찌개와 함께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을 발전시킬 방법을 생각해보자. 뭐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었네. 쌤이 야 쌤은 이거 필기까지 미리 다 해놓고 강의를 찍는데도 까먹고 있었다. 111쪽 오른쪽 아래에 있었네요. 미안해요. 네, 구분과 분류 분석. 그래서 이 예문이 좀 자주 나오거든요. 이 비상 자서 평가문제 교과서에 있는 이 예문이 자주 나와서 조금 보면 자 국악기는 연주 방법에 따라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로 나눌 수 있다. 자 국악기란 큰 것을 이렇게 종류별로 나누고 있죠, 그쵸? 기준에 따라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뭐라 한다? 구분이라 한다. 구분 뜻 뭐라고? 전체를 큰 거를 일정 기준에 따라 작은 걸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을 우리 구분이라고 한다. 근데 분류 같은 경우는 그 반대라 했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일정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큰 걸로 묶어서 설명하는 거래. 그래서 단소, 대금, 피리 등과 같이 관을 통해 소리를 내는 관악기. 그래서 단소, 대금, 피리를 어디에 집어넣고 있는 거야? 관악기에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야금, 검과 해금을 우리가 어디에 집어넣고 있어? 현악기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큰 것에 집어넣는 거 우리 뭐라 한다? 분류. 근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가야금을 우리가 쪼개게 된다면 이런 구성 요소가 있겠죠. 가야금은 뭐 기다란 몸통이 있을 거고 12개 줄이 있을 거고 뭐 안쪽에 뭐니? 몰라, 나 진짜 모르겠어. 미안해. 못난 선생님이라 미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로 나누는 걸 분석이라 한다. 그래서 가까이 어떤 이 구분 분류 분석의 정의의 키워드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구분은 전체를 일정 기준에 따라가는 거, 분류는 대상을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끼리 묶어서 큰 것을 집어넣는 거, 분석은 구성 요소로 나눈다. 그럼 우리가 지문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자, 처음 부분에 보면 이제 중국 신장의 요구르트, 뭐 스페인 라거넌의 하모, 우리나라 불의 동말의 된장, 이 음식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설명문을 보면서 이렇게 뭐 질문하는 게 나와. 질문하는 게 나오면 아 이거는 뭐라는 것이다?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되고요. 그래 이렇게 사진들이 나와요. 이런 사진들을 제시하는 이유는 뭘까? 네, 일단은 이제 독자의 흥미를 좀 높일 수 있겠지, 그치? 우리가 우리 내가 즐기면 요구르트도 이제 뭐 발효식품이었구나. 또 하몬이란 건 쌤은 사실 모르는데 하몬도 발효식품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흥미 있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 보면 발효식품은 뭐 건강식품을 널리 알려지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앞에서 소개한 요구르트, 하몬, 된장을 비롯하여 달콤하고 고소한 향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빵과 환상의 궁합을 자라는 치즈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라 한다?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됐다. 쌤이 이제 이 문장을 다 읽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 이거는 복습 영상이라 했죠? 여러분이 이 글을 이미 많이 읽었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제 아직 그런 친구는 없겠지만, 아직 이 설명문을 공부 안 했다면, 당연히 먼저 정독 한 3번 정도 하고 오세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식품을 만드는 발효란 무엇일까? 그래서 발효란 무엇일까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제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효식품이 왜 건강에 좋을까? 먼저 발효 개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발효식의 우수성을 자세히 알아보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명문의 처음 부분이잖아요. 그쵸? 처음 부분에서 뭘 하는 게 좋다 했어? 이제 독자의 흥미 유발하는 게 좋고, 또 주제도 밝혀져. 그쵸? 그리고 뭘 말하면 좋다 했어? 이제 설명의 순서를 밝히는 게 좋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먼저 발효의 개념을 알아볼 거래.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을 중심으로 우수성을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설명 순서, 이 내 글의 순서를 밝히는 이유는 뭐야? 독자의 뭘 돕기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보면은 자, 발효란 곰팡이나 효모와 같은 미생물이 탄수화물,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발효란 이런 것이다. 뜻을 설명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 뭐라 한다? 정의란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부패와 발효를 비교 대조할 거야. 봐봐. 미생물이 유기물에 작용하여 물질의 성질을 바꿔놓는다는 점에서 발효는 부패와 비슷하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점, 공통점 밝히는 거 뭐라 했어? 비교예요, 비교. 여기서 비교가 쓰였어. 하지만 발효는 우리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든 반면에 부패는 우리에게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대요. 지금은 차이점 말하고 있네? 그럼 이거 뭐인 거야?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가 원인이고 뒤가 뭐라는 거야? 이제 결과란 거야. 그래서 발효된 물질은 사람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부패한 물질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함부로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밝혔죠. 우리 이런 거 뭐라 한다? 인과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발효와 부패가 다른 점이 뭐라고? 발효는 우리에게 유용한 물질 만들어. 근데 부패는 해로운 물질 만들어. 그래서 부패한 걸 먹으면 우리가 당연히 배가 아파서 큰일 나죠. 그쵸? 근데 우리가 발효식품은 우리 몸에 좋다. 뭐 이런 걸 말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발효 거쳐 만들어진 전통 음식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이제 김치가 있대요. 김치는 채소를 오랫동안 저장 먹기 위해 조상들이 생각하는 음식이다. 김치는 우리가 채소의 영양분을 계절에 상관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쵸? 우리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김치 안 먹는 계절 있어? 그리고 학교 급식에 김치 안 나오는 계절이 없잖아, 그치? 계절에 상관없이 뭐 섭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발효 과정이 더해진 좋은 성분으로 우리 건강을 지킨대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도와주고 이제 사계절 상관없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식품이다. 자, 이런 걸 우리 외우는 게 아니라 있죠, 그쵸? 그냥 뭐 예를 들어 선지에 김치는 채소의 영양분을 계절에 상관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외운대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찾으면 되잖아. 그치? 어렵지 않아요. 자, 말을 보면 김치 발효 주역은 젖산균이다. 채소를 묽은 농도의 소금에 절이면 효소작용이 일어나면서 당분과 아미노산이 생기고 이를 먹이 삼아 여러 미생물이 성장하면서 발효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이제 소금에 절이게 되면 이게 생긴대요. 이 당분과 아미노산을 미생물이 어떻게 한대요? 먹는데요.
그래서 미생물이 성장해서 발효가 시작되는데 이때 김치 발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젖산균도 함께 성장하고 증식한다. 이 미생물들이 성장하면서 우리 모두 성장하는 거야. 이 젖산균이란 것도 함께 성장한대요. 젖산균은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젖산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젖산은 약한 산성물질이어서 유해균이 증식하는 걸 억제하고 유해균은 뭐야?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젖산이란 성분이 이제 뭐 약한 산성물질이래. 그래서 유해균 얘네들을 뭐 무찔러 주나 봐. 그래서 김치가 잘 썩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젖산이란 게 아, 김치가 우리 몸에 좋은 약간 그런 주역 같은 거구나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고 젖산은 약한 상사물질 이어서 이게 원인이고 뒤에 있는 유산균이 유해균이 증식하는 걸 억제하는 이게 결과가 되는 거죠. 우리 어떤 설명 방법? 인과가 쓰였다. 그리고 뭐 발을 봐도 우리 김치가 우수한 것은 이 젖산균과 젖산 때문이다. 이것도 인과. 그래서 이런 말도 뭐야? 인과. 그래서 젖산균과 젖산이 풍부한 김치는 변비 및 대장암, 당뇨병들을 예방하는 거야, 얘들아. 이걸 막 걸렸는데 이겨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방한다. 그리고 우리가 변비 및 대장암, 당뇨병 등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건 예시죠, 그쵸? 뭐뭐 등이 있다. 이런 말이 나와도 우리 예시란 점. 계속 보면 자, 우리가 여기 처음 부분에 전개 방식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냥 스스로 질문하고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했대요. 이렇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걸 우리는 자문자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자문자답 형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얘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읽는이가 흥미를 이끌게 어떻게 왜 질문을 하면서 또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짐작하게 한다. 주제를 밝혔고 이제 설명 순서를 밝혔으니까 그리고 이거 그러면 쌤이 방금 이제 같이 쓰면서 했던 게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한번 보시고 앞에 질문 필기된 것도 한번 보시고 그러세요.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 빠질 수 없는 전통 양념이 간장과 된장도 발효식품이다.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 중에 김치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장과 된장을 얘기했어요. 먼저 간장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자. 콩을 푹 삶아서 찌은 다음에 덩어리를 만든다. 이 콩덩어리가 메주인데 메주를 따뜻한 곳에 더 발효하고 소금물에 담가 우려내면 간장이 된대요. 그래서 이 메주를 이제 소금물에 담가 우려내면 그 국물이 뭐가 된다는 거야? 간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서 이 말을 잘 묻진 않지만 여기서 설명 방식이 쓰인 게 이제 과정이라는 설명 방식이 있어요. 과정. 과정의 설명 방식이 쓰였다. 말 그대로 그냥 과정을 설명하는 거 우리 과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과정이란 말이 나와도 맞다는 것만 살짝 알아두시고 자, 알을 보면 메주가 소금물속에 발효될 때 젖산균의 일종인 바실루스가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하여 아미노산을 만든다. 그래서 젖산균 중에 하나인 바실루스가 이제 단백질을 분해해서 이 아미노산을 만든대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어떤 역할을 한대요? 소금물에 녹아들어 감칠맛. 그래서 감칠맛이라면 약간 여러분이 그 라면 국물을 먹을 때 약간 약간 입에 오래 맴도는 약간 그 맛, 그걸 감칠맛이라죠. 그리고 영양소를 공급한대요. 아미노산이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죠. 그쵸? 이처럼 간장은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이제 장당근이를 정수를 기울였다. 이제 몸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인과고요. 그러니까 간장 과정을 좀 정리해보면 이제 콩을 삶아서 찌은 다음은 덩어리로 만들면 그걸 우리 메주라고 해. 근데 메주를 이제 따뜻한 곳에 두어서 약간 발효하게 놔둬. 그래서 끓은 다음에 소금물에 담궈 우려내면 그 국물이 보다 이제 간장이다. 간장에는 이제 아니, 간장에는 이제 그 젖산균의 일종인 뭐가 들어있다는 거야? 바실루스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단백질 분해에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아미노산 우리 몸에 좋은 거잖아. 그치? 그럼 맛도 더해주고 뭐 이게 그렇대요. 그래서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 이게 설명하고 있고요. 자를 보면 이제 된장 만드는 과정이 나와요. 간장을 만들고 나면 메주가 남잖아. 왜? 우리가 메주를 이제 소금물에 넣은 국물이 간장이었잖아. 그럼 메주가 남잖아. 이 메주를 잘 깨고 여기에 소금을 넣어서 잘 섞는다. 이를 장독에 넣어 1개월 이상 숙성시키면 맛있는 된장이 완성된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콩을 찢고 메주를 만들고 메주를 발효시키고 이게 발효 과정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 소금물에 담가 국물만 달이면 그걸 간장이라고 메주를 건져 소금을 넣고 으깬 다음에 다시 장독에 넣으면 그건 된장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진을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시각자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하면 맞는 말이 됩니다. 이 시험지에 이런 그림이 제시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차를 보면은
된장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아미노산이 적은 쌀밥을 주로 먹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식품이다. 그래서 뭐뭐서란 말이 나오죠? 이것도 역시 원인과 결과, 앞이 원인이고 뒤에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인과의 설명 방식이었고, 또한 간 기능을 높이고 피부병과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된장은 암을 이기는 한 그릇 음식 중 하나로 효과표준으로 항암 효과. 그래서 항암은 우리가 암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있어요. 암을 이겨내는 거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김치와 된장 둘 다 건강에 이로운 건 알았잖아. 근데 어떤 점에서 이로운지, 된장은 피부병과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이로웠고요. 우리가 이제 김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변비 및 대장암, 당뇨병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란 거, 이런 거 말장난 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지문을 반드시 읽고 풀어주세요, 얘들아.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 볼게. 자, 끝. 지금까지 우리 전통 음식을 중심으로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약 및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고, 발효식품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영양가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 재료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독특한 맛과 향을 지녀서 우리 밥상을 풍성하게 해준다. 그래서 뭐뭐서 우리가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그럼 우리 뭐라 한다? 인과. 자, 이렇게 멋진 발효식품을 물려준 조상님께 고마워하면서 오늘 저녁 밥으로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와 아삭아삭한 김치를 먹는 것이 어떨까? 앞으로 전통 발효식품을 발전시킬 방법도 생각해보지 말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까지 전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전통 발효식품 되게 멋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걸 발전시킨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라고 당부의 말까지 전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쌤이 이제 소신 발언을 하자면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김치를 물론 이제 어른이 되면서 조금 그냥 있으면 잘 먹긴 해. 근데 막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 그 정도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쌤이 좋아하는 거 뭐냐면 명란젓. 명란젓이 없으면 밥 먹기가 좀 힘들더라고. 쌤이 약간 입맛 취향이 약간 뭐라 하지? 이런 맵지 않고 짠 걸 좋아하나 봐. 명란젓 같은. 어쨌든 TMI였고요. 고생하셨고 여기 이런 과정들 그리고 이런 뭐 이제 효능들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지문에서 찾아라 했고 근데 여러분이 한번 정독하면서 이 과정을 이해하는 연습은 필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한 번은 이해해야지 우리가 지문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글쓴이 제안까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생하셨고 우리가 비상출판사 늘 화이팅 하세요.